안녕하세요. 건담올리기 아이스입니다. 매주 금요일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도 또 여러분들의 많은 질문들 한번 쭉 훑어봤고요. 오늘도 이 중에서 선별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 전에 미리 단어 하나 살펴보고 가도록 하죠. 오늘 준비한 단어는 SD 슈퍼 디포르메. 비비전사 계열 이런 제품들 론칭할 때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제 머리를 크게 만들어서 머리 상반신 하반신을 거의 비슷한 비율로 변형시키는 기법을 말합니다. 어원은 이제 미술의 표현 방식 중 하나인 데포르메에서 따온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일본식 영어 조어인 슈퍼를 앞에다 갖다 붙인 단어죠. 그래서 슈퍼 데포르메, 그래서 SD라는 명칭이 됐습니다. 이 데포르메 자체가 이제 신체의 왜곡을 통해서 표현의 극대화를 꾀하는 것인데요. 주로 원래는 이제 표정을 부각하기 위해서 머리가 크게 표현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일본으로 건너와서 만화 등에 사용하는 기법으로 주로 이제 귀엽거나 코믹한 캐릭터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됐고요. 흔히 이제 가분수라고 불리기도 하고, 일본 쪽에서는 이제 꼬맹이라는 뜻의 이제 치비라고도 쓴다고 합니다. 이것을 적용한 이제 상품 케이스가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이 건담의 SD 비비전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즘에는 좀 뭐랄까 프로포션이 많이 좋아져서 예전만큼 이렇게 머리가 많이 부각되는 게 좀 덜해지긴 했지만 예전 SD 제품들 생각한다 그러면 이제 머리가 상당히 부각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동 연령층을 대상으로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봉제 인형, 상품 이런 상품 하나 일부 SD 등신대 피규어 제품군 대표적인 게 넨도로이드 같은 거 이런 데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러한 SD 슈퍼 데포르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용어 하나 살펴봤고요. 이제 이어서 여러분들의 질문들 한번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채널의 하얀 까마귀님의 질문. 2학년의 초병들은 어쩌다가 연구실에 가게 되었느냐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기중사 건담 더블로에 나오는 초병,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게 둘이죠. 초인기관 기술연구소에서 이제 인체 개조와 시험을 받아서 인위적으로 내양자파를 사용이 가능해진 인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초병이라는 게. 여기에서 딱 이미 요약이 가능하죠. 초인기관 연구소에서 개조와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연구소에 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만들어냈으니까요. 거기에서 이제 지속적인 실험을 통하고요. 이런 활동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연구실밖에 있을 수가 없겠죠. 이제 거기서 완성이 되는 인간들은 실전에 이제 투입이 되는 모양입니다. 소마 필리스의 상황을 본다 하면은 그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유튜브 측 문태양님, 폰스파크에 대해서 이제 행방불명이 됐는데 무슨 일 때문에 행방불명이 됐느냐, 그리고 동료들과 충돌이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떤지에 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폰스파크, 외전에서 나오는 인물이죠. 일단 좀 찾아보니까 이제 WF 세컨드 시즌에서 이제 이념의 차이로 살과 결렬을 하고 아스트리아 F2와 함께 페레슈트에서 탈출한 뒤 지구 연방을 지켜주는 누군가의 존재를 알아내기 위해서 독자 행동을 개시한다고 합니다. 그 사상이 이제 페레슈트의 반역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서 반역자 A13으로 인식이 돼서 새롭게 마스터에 임명이 된 힉서펠미라는 인물에게 추적을 당한다고 하고요. 이제 그의 추적을 피하면서 팩토리아민 에우클레이데스를 강탈, 또 일시적으로 이노베이드와 결탁을 해서 아스트로이드군을 위성궤도로 폭파하고, 위성궤도에서 폭발을 하고 그 파편을 뿌리는 것으로 태양광 발전을 방해하는 일대의 테러를 결행을 하죠. 또 이 상태에서 우선적으로 전력 공급이 이루어지는 지점을 파악해서 베다 본체의 위치, 거기에 또 흑막, 리본즈의 소재까지 분명히 하는데 성공한다고 합니다. 이런 말살 인물이었던 이노베이드들의 2세대 건담 복제기를 모두 물리치고 베다를 향하지만 베다는 이미 리본즈에 의해서 솔레스타 빙 호의 단말기 기능이 전부 마이그레이션 된 껍데기만 남아 있었다고 해요. 그러나 이제 포는 이 달에서 아스트리아 타입 F2를 남겨놓고 허물만 남은, 껍데기만 남은 이 메인 터미널만 꺼낸 다음 하나요와 함께 잠적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행방불명 처리라고 될 수가 있겠고요. 이게 또 더블로 I에서 또다시 등장을 하는데, 당시 나이 23살, 탈취한 메인 터미널을 이제 재부팅하는 데 성공을 해서 거기에서 얻은 정보를 사용하고 독자적인 행동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스스로 격파한 이제 제2세대 건담 복제기들을 이제 회수한 다음에 수리해서 사용을 했다고 하고요.
베타에 접속되는 데이터에서 6명의 이노베이드 계획을 알고 자신도 거기에 이제 개입을 시작을 해서 비사이드와 대립을 하고 있던 레이브와 힉스한테 원조하는 것으로 그 계획에 들어가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계획의 옵저버로서 이렇게 맞이를 했다고 해요. 다만 이게 그 이후 스토리에서 그 제안을 승낙했는지는 미확인이라는 문구를 봤습니다. 행방불명 처리가 됐지만 더불어 I에서 다시 등장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동료들 간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폰스파크란 인물 자체가 성격이 상당히 개차반입니다. 막장이죠. 목에 목걸이 같은 게 씌워져 있는데 저게 그 한마디로 구속을 위한 폭탄이 달려있는 목걸이입니다. 말을 안 들으면 터뜨려서 바로 제거를 하기 위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함 내에서는 이제 수갑까지 채워가지고 이제 구속을 한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동료애 같은 거는 전혀 가지고 있는 그런 캐릭터는 아니었고요. 다만 이제 세츠나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이제 그거를 세계를 개혁시키려고 한다는 그러한 사상이 되게 마음에 들어해서 마음에 들어했다라는 언급은 있었고 이본전은 겁나게 싫어했다라는 언급이 있었죠. 동료와의 마찰 같은 거는 그렇게 딱히 묘사된 건 못 봤습니다. 애초에 마주칠 이유도 없을 것 같고 동료라는 개념 자체가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살짝 드는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다음 또 이호승님의 질문, 나이팅게일과 하이뉴 건담의 싸움에서 누가 이기나요? 그리고 어떻게 끝이 나나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나오는데 일단 아시다시피 배도 치카치들은 승자는 당연히 하이뉴 건담이 되겠고요. 결말 자체는 역습의 샤와 동일합니다. 하이뉴 건담과 나이팅게일이 모든 무기를 다 쏟아 부은 뒤 백병전을 펼치게 되고 하이뉴 건담한테 가라데 총 맞고 헤드를 억지로 벌려서 코피드가 뽑히는 이런 굴욕을 당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역습의 샤와랑 비슷한 내용입니다. 결과도 동일하고요. 기체만 이제 둘이 바꿔치기 한다라고 보시면 이해하는데 가장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문티응님이 질문, 윙건담 멀리는 어디서 나오나요? 윙건담 멀리 요놈 말씀하시는 거겠죠. 원래는 이제 OVA 신기로전기 건담 윙 엔드레스 화이트 제작 당시에 카토키 하지메가 일러스트용으로 리파인한 디자인입니다. 아시다시피 윙 EW에 등장했던 윙 제로 커스텀의 디자인, 그러니까 윙 건담 제로의 디자인이 TV판과 상당히 달랐죠. 설정상 동일 기체지만 디자인이 상당히 달라졌는데 그 달라진 설정에 맞춰서 TV판의 윙 건담을 카토키 하지메가 다시 그린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체의 스팍이나 설정 자체는 이제 원래 TV판과 완전 동일한 기체지만 형상은 완전히 또 다르죠. 이렇게 보면 또 이거를 이제 극중에서는 볼 수가 없었고 나온다고 한다면 이제 새로 요즘에 나오고 있는 엔드레스 화이트 패자들의 영광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이쪽이 이제 카토키 버전 기체들을 베이스로 다시 TV판 쪽의 시절 이야기가 나오는 형태니까 여길 보면 이제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다음 김대웅님의 질문, 메멘토물 임무 중 아리오스가 트랜잠을 쓰자 트라미 속도가 빨라지던데 아리오스의 트랜잠이 톨레미에 연결이 된 것이냐? 요때죠, 요때. 아리오스가 트란잠을 쓰니까 톨레미도 갑자기 트란잠이 걸리는. 원래 솔레스타이빙의 모선이라 할 수 있는 프톨레마이오스, 일명 톨레미 같은 경우에는 태양롱, GN 드라이버가 없습니다. GN 콘덴서만 가지고 있고요. GN 입자는 이 건담을 수납했을 때 GN 드라이버에 연결해서 받아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GN 콘덴서만 이 톨레미에 장비가 되어 있고요. 입자를 공급하는 건담의 태양로가 트란잠을 사용을 한다 그러면 입자 공급량이 많아지겠죠. 그렇게 입자 공급량이 많은 상태에서는 그 입자를 사용하는 톨레미도 트란잠을 사용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톨레미가 트란잠을 쓴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유튜브에 저희 정우진님의 질문 3개를 한꺼번에 올리셨는데, 첫 번째가 티에리아가 죽었는데 극장판에서 어떻게 다시 나타났느냐에 관한 질문. 극장판에서 갑자기 떡하니 다시 나타난 티에리아. 세컨드 시작에서 분명히 총에 맞아서 육체는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었죠. 하지만 이노베이드라 육체를 포기하고 베다와 동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다 안에 의식이 존재를 했고요. 극장판에서는 새로운 육체, 일종의 단말기를 만들어서 그 안으로 이제 의식 데이터를 옮긴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반부에 육체를 잃었지만 다시 퀀터의 터미널 유닛에 의식 데이터를 옮겨서 세차나 다시 행동하는 모습도 보여줄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의식 데이터를 옮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육체만 다시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 두 번째,
예, 극장판 이제 엔딩 쪽의 이야기인데 세찬의 몸이 강철처럼 변한 것과 마리나 이스마일의 눈 먼 것에 대한 거. 일단 세찬아 같은 경우에 이제 엘스와 대화를 마치고 이노베이터와 엘스의 양자의 특성을 모두 겸비한 존재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예, 그리고 엘스 자체가 지구의 변이성 금속체, 금속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속의 느낌이 나타나게 된 거로 보이고요. 마리나의 눈 같은 경우에는 그 극장판 이 에필로그 당시에 마리나 나이가 81세. 나이가 많죠. 아무리 미래 세계에 뭐 평균 수명이 늘어나네 뭐 어쩌네 그렇게 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나이가 많습니다. 뭐 시력을 잃은 원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된 내용은 없었지만 뭐 나이를 생각해 보면은 그냥 그럴 수도 있겠거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명시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꽃으로 뒤덮인 기체의 이름과 뒤덮인 이유, 꽃으로 뒤덮인 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장면 말씀하시는 거겠죠. 여기 나온 거는 엘스 퀀터. 퀀터가 이제 그 엘스의 모성으로 진행할 때 퀀텀 부스터를 쓰면서 이제 외부 파츠들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거기에 이제 엘스가 달라붙어서 그 부분들을 다 수복해준 기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이 이제 외부 장갑들이 이제 요 착지한 다음에 꽃과 이렇게 딱 꽃으로 뒤덮인 요런 장면이 나왔는데 이거에 관해서 뭐 딱히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것도 찾아봤는데 공식적으로 이게 뭐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라는 언급은 없는데 일단 극장판 결말쯤에서 나왔던 가장 중요한 주제라 그래야 될까, 그 내용이 이제 대화와 공존에 관한 내용이죠. 그것을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공존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보면 약간 가시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나타난 연출이 아닐까. 예, 바닥에 있는 꽃과 공존계 대화 공존 이런 것을 의미로 해서 자신도 이제 꽃으로 바뀌는 뭐 이러한 것을 연출한 표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명시된 내용이 없어서 객관적인 정확한 데이터는 못 드리겠지만 제 생각엔 그런 게 아닐까라 생각이 들고요. 다음 저희 사이트에 크레이지님의 질문, 반다이는 어떻게 건담을 건프라로 만들 아이디어를 냈을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찾아보니까 일단 기둥전사 건담은 방송 종료 직전이 되어서 인기가 오른 작품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재방송을 해가지고 인기에 완전 불이 붙었던 이러한 작품인데, 처음에 텔레비전 방송 시에 반다이가 아닌 장난감 제조업체였던 클로버사가 스폰서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건담 관련 상품들 판매를 담당을 했는데, 그들은 이제 종전의 아이들을 위한 합체 장난감 이런 것들을 이제 메인으로 삼았습니다. 그 당시 로봇 애니메이션 캐릭터 사업으로서는 당연한 것이라고 봤던 전망인데요. 하지만 이제 건담의 팬층과 구매층은 약간 좀 이 괴리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서로 이렇게 딱 맞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당시 반다이는 이제 우주전함 야마토의 프라모델 판매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 야마토 팬층이 기존보다 좀 고연령층이었고, 그때까지 장난감 상품보다는 야마토에 등장한 함정들의 스케일 모델 인기가 높은 것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지금까지 캐릭터 제품과 프라모델과는 좀 다른 구도였고, 이 상황이 지금 기동전사 건담의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 이러한 상황이 맞물리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반다이 쪽으로부터 이제 건담의 프라모델 한다는 이러한 요청이 전달이 되면서 개발을 하고 건프라라는 게 출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찾아본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예, 처음부터 계획한 건 아니었지만 상황이 이제 이렇게 전개가 돼서 건프라라는 것들을 만들게 되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저희 사이트의 지온151님의 질문, GN 콘덴서랑 GN 드라이브랑 뭐가 다른가요? 일단 GN 콘덴서는 더블오 기체들 보시면 특히 뭐 더블오 간다운 같은 경우에 다리 쪽에 보면 이렇게 클리어 파츠로 이렇게 동그란 형태가 박혀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GN 콘덴서고요. GN 콘덴서라는 명칭에 걸맞게 GN 입자를 모으고 이 모으는 입자를 방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종의 배터리랑 비슷한 용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쪽에다 GN 입자를 모아놨다가 필요시에 GN 입자를 빼내서 쓰는 이러한 것을 담당하는 부분이고, GN 드라이브 태양롱 요거는 이제 GN 입자를 생성해내는 동력원이죠. 일종의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 간단하게 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 저희 사이트 레이지님이 건담의 몸에 있는 GN 케이블들은 무슨 역할을 하나요? 엑시아 같은 경우 이제 팔 장갑이라든지 허벅지 장갑 부분에 이제 이런 GN 송장 케이블이 존재를 하는데,
뭐 간단합니다. GN 송전 케이블, GN 드라이브 생성된 입자들을 이 각각 부분에 입자들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케이블이죠. 나중에 이제 4세대만 이렇게 넘어가면서 세대가 올라감에 따라 이 GN 케이블이 다 내부로 편입이 돼서 외부로 드러나지 않을 뿐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게 GN 케이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저희 사이트의 사이트의 자쿠 재룡조령기님의 질문, 페넥스가 신한주보다 먼저 만들어졌나요? 그게 아니라면 왜 페넥스가 리바우와 전투를 했나?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페넥스와 신한주라, 페넥스와 신한주 제작 시기를 찾아보니까 여기 명확하게 몇 년에 개발이 해서 완료가 됐다라는 언급은 정확히 안 나와 있고, 대충 나와 있는 정보들을 토대로 보면 신한주는 94년에 UC 94년에 신한주 스타인을 이제 네오지온 장단에 강탈한 것을 개수해서 제작을 했다라는 언급으로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황금색의 페넥스는 제조 시기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UC 95년 12월 3월에 벤시와 합동평가 시험을 했다라는 언급은 나와 있네요. 그럼 이제 그 이전에 개발이 되었다라는 건 볼 수가 있겠고, 시기상으로 따진다 그러면 비슷하거나 빠르면 신한주가 좀 더 빠르지 않을까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페넥스와 리바우의 전투 이야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간단합니다. 뭐 페넥스의 뭐 개발 이야기 뒷거는 다 집어치우고 요점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왜 둘이 싸웠느냐, 연방에서 새로 개발된 이 페넥스와 이 비스트 제너레이션 26권 벤시가 리바우의 시험 현장을 급습을 했습니다. 예, 솔레스탈 솔레스탈이란다. 걔네 소대치키 잔당들 그 막 일종의 그 사냥한답시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싸움 벌인 당시에 이 리바우의 시험 현장을 급습을 했기 때문에 둘이 싸우게 된 거죠. 공격을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쳐들어가서 전투를 펼쳤습니다. 뭐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뭐 이렇게 해서 일단 여러분들의 질문들 쭉 살펴봤습니다. 저번 주에는 뭐랄까 질문량이 생각보다 조금 적었는데 그 중에서도 좀 선별을 해서 답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잠깐 보니까 이 정우진님 질문, 뭐 다른 분들이 어느 정도 답변을 또 달아주셨는데, 뭐 댓글에 달려 있지만 제가 여기 올라오는 질문들에 모두 답변을 드리는 상황이 못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일부를 선별을 해서 답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런 경우에 맞춰서 이제 다른 분들이 알고 계시는 정보들이 여기다 답변로 달아두시기도 하니까 그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실 필요까지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같이 정보를 공유하는 장으로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부분들이 좀 많이 답변들을 달아주시고 계시죠. 뭐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질문들 쭉 살펴보고 선별을 해서 답변을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도 또 여러분들의 질문들 또 선별을 해서 최대한 일단 많은 질문들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일부 중에 제가 찾아도 답변이 안 나오는, 저도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렇게 답변을 못 드리니까요. 제가 찾아서 조사한 바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들을 위주로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건담올릭 같은 채널인 이제 게임올릭 쪽에도 많은 구독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